안녕하세요. 상한문입니다. 오늘 5월 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미션 종목들 다들 좀 매매들 잘 하셨습니까? 한번 간단하게 복기를 해보고 내일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종목들 보기 전에 한진칼 우를 보고 대한항공 우를 같이 보면 좋을 것이다 했는데 같이 공략하신 분이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 SK네트워크스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CJ 시프트는 뭐 별 관심이 없었지만은 한진칼 우가 시가가 거의 점상 시가로 출발했기 때문에 대한항공 우를 공략하신 분들은 오늘 수익은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나왔던 종목 IA, 흥구석유, SNK, 현대바이오, 테림포장. IA는 오늘 모습이 별로 썩 좋진 않았죠. 시가는 플러스 2.4%. 전일의 시간에만큼 딱 시가가 잡히는 좋았는데 그 위로 가지를 못했죠. 예, 그래서 시가에서 잡혀가지고 밀려서 내려오는데 항시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 색깔이 바뀌면 보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시가 2%에서 출발해가지고 보합에서 받아줘야 되거든요. 받아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맥없이 그냥 그대로 시가가 맥없이 택 깨져버리죠. 저 보합이. 그럴 때는 얼른 물러난 게 아예 진입을 안 하고 가만히 봐야 되죠. 약간 살짝 깨주고 올라간다면 그런 건 상관이 없지만은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폼이 벌써 모습이 틀릴 때는 일단은 피해가지고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되죠. 다시 올라오면 공략해야지라고 보고 있어야 되는데 안 올라오죠. 그 길로 계속 내려가죠. 오후장 들어서는 지수가 막 내리꼽히니까 더욱더 많이 내려간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은 매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는 주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다음은 흥구석유 보겠습니다. 흥구석유는 오늘 아침 시초장에 딱 승부를 볼 수 있는 기회는 좋습니다만은 제가 어제도 말했지 시가가 뭐 4, 5% 잡힐 것인데 3에서 한 5% 잡힐 것인데 될 수 있으면 보합 근처에서 미끄러져 내려왔을 때 받아서 올라가는 쪽이 좋다. 무조건 왜냐하면 이런 스타일의 종목은 바로 치고 가는 것보다는 눌려줄 때 받아서 올라가는 게 좋다고 했는데 틱 차트를 보면 시가 5%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이런 거는 승부거든요. 이 보면 승부란 말이죠. 바로 가야 되거든. 근데 못 가고 밀려서 내려와서 여기가 마이너스 1.9%인가 그렇단 말이죠. 여기서 딱 맺혀가지고 그때 상승을 딱 해주죠. 그래서 11%대까지 딱 올라가지고 마무리를 딱 쳐주죠. 딱 10% 뛰기 먹고 나오는 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초보분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겁니다. 시가가 5%니까 좀 기다려보자 해서 부합 근처에 내려오면 부합 지지되는 거 보고 털어줄 때 들어가야지 이렇게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틈에 중간에 1.9%대 한 3% 정도 떨어지고 받쳐줬기 때문에 조금 매매를 하실 줄 아는 분들은 호가창을 읽을 줄 아시는 분들은 수급을 보고 들어갔을 수도 있겠지만 아주 생짜 초보분들은 조금 어려웠겠죠. 매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만은 항시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항시 모든 게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또 굳이 이런 스타일의 종목을 꼭 공략 타점으로 보려 하면 5%에서 1%대까지 미끄러졌다가 쌍바닥 연출해주고 올라갈 때 시가 회복할 때 여기는 한 번은 공략은 할 수는 있었겠죠. 예. 여기서 바로 못 가는 종목은 눌러주고 그러면 이렇게 죽어버려야 될 텐데 못 갈 것 같으면 IA처럼 말이죠. 근데 도로 올라와서 시가를 회복한다. 그럼 한번 가보겠다는 뜻이거든. 그럼 여기서 공략을 해야 되겠죠. 제가 항시 초보분들은 항시 기준선 두 개가만 가지고 뭐 해라 복잡하게 하지 말고 항상 말씀드린 게 있죠. 그래서 이 기준선을
안 내려주니까 이 기준선을 돌파를 하는데, 그럼 이 기준선에다가 승부를 걸어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중견 경력자들은 오늘 뭐 수익은 좀 보셨을 것 같고, 초보분들은 이 기준선 두 가지를 가지고 간결하게 매매하는 방법을 계속 공부를 하신 분들은 여기라도 들어가실 수 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만은, 워낙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나 보면 뭐 댓글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잘 했는지 못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모습들도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시가를 띄워주고 내려올 때 받아서 올라가는 것도 요령이 좀 필요하단 말이죠. 다음은 SNK 봅시다. 이놈이 죽으려면 여기서 이런 양봉이 안 나타나죠. 보통 신규주 같은 게 상장을 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 첫날에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 그 뒷날도 역시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긴 세월가 조금 올라가다가 내려오다가 또 내려가고, 또 올라가다가 내려오다가 또 내려가고, 이런 형태를 몇 개월 정도 하다가 쓰고 한 달 정도 하다가 올라가는 좀 여러 가지 유형의 패턴이 있죠. 있는데 첫날에는 모습이 안 좋은데 뒤엔날에는 양봉을 내줬다는 것은 의미가 있단 말이죠.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더 이상 안 죽을 거라고 모질게 마음을 문 종목이니까 내일 한번 보자. 시가가 역시나 2.8% 약간 높게 잡혔죠. 시가가 2.8% 약간 높게 잡혔죠. 그래가지고 이 종목은 정확하게 아침에 땡 해가지고 바로 올라가 버렸죠. 이렇게 틱 차트를 보면 시가에서 했고, 잠시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시가를 안 깨잖아요. 보세요, 안 깨거든요. 안 깨고 그대로 또 바로 올라가죠. 근데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네요. 그죠? 딱 아마 5% 뛰기밖에 안 됐을 겁니다. 그렇죠? 2.8% 출발해서 고점이 7%니까 한 4% 뛰기 정도밖에 안 됐겠군요. 그래서 그 뒤에는 이제 다시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다시 끌어는 올려는 좋네요. 보니까 끌어는 좋은데, 아침에 시가에 공략을 하신 분들은 뭐 한 3, 4%, 4% 정도 수익은 받겠습니다. 역시 그것으로 또 마지막이죠. 제가 항상 논의하지만은 시가에 공략을 했다면 이 시가는 들어가신 분들한테는 이것이 생명선입니다. 생명선. 이것을 시가에 공략해 시가를 깨면 빨리 시가에서 본질 처리를 해줘야 되죠. 근데 안 깨고 올라갔다. 그러나 5% 먹으려고 했는데 5%면 8%를 찍어줘야 되는데 7%대까지 빨리 못 갔어. 그럼 한 4%밖에 안 된단 말이지. 그러면 1%만 더 가자 하고 있는데 못 가고 미끄러져 버려. 여기 시가를 당연히 본절해야 되죠. 이 4% 정도의 폭은 못 먹더라도 다치지는 않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오늘 매매로서 끝난 거죠. 9시 반 매매로서는 접어야 되는 거죠. 항시 여러 가지 유형의 트레이딩을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종목 봅시다. 테림 포장. 테림 포장도 오늘 시가는 좋았습니다. 시가가 4.4%. 근데 그게 오늘의 고점이었죠. 역시 IA와 거의 비슷한 형태의 흐름. 그죠? 시가에 그럼 보합에서는 한 번쯤은 받아줄 만도 했는데, 여기서 몇 번 나중에는 끌어는 올리는 좋습니다만은 이쪽 지역에서부터는 초보분들이 대응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9시 반까지만 제가 매매를 자꾸 하라고 하죠. 그 뒤로는 손을 대면 안 되니까 보합을 깰 때는, 만일에 4%대 들어갔으면 보합을 깰 때는 손절 처리를 해줘야 되고, 가만히 보고 있다가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보합 근처에 와서 1차로 진행을 해라 했으면, 그때 1차에 들어가신 분들은 쭉 보고 있다가 딸막 하다가 보시면 아신다 아닙니까? 어느 정도 힘이 있다 없다라는 걸 알죠.
다시 깨고 내려올 때는 일단은 잘라줘야 되죠. 그래서 시간이 9시 반에 어떻게든 시간을 잘 봐야 된단 말입니다. 당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 30분 동안에 4%대에서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놀고 있는 종목이 30분 동안에 돌파를 못 해주잖아요. 그럼 틀린 겁니다. 틀린 거란 말이죠. 갈로몬 흥구수요 같이 이렇게 보면 갈로몬 가주거든요. 이것도 9시 30분쯤 돼서 반등이 올라는 와줬군요. 갈로몬 그 시간 근처에서 반등을 내준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S&K는 뭐 오늘 시가 2.8% 출발해서 눌러주고 다시는 올라왔지만은 큰 뭐 그렇게 재미는 보지 못하는 구조였고, 테린 포장도 역시 시가가 오늘 고점 같은 분위기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은 보합에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큰 재미를 못 보는 종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 제가 어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렸듯이 목요일이라는 점을 잊지를 마라. 그래서 조금 비리비리하게 움직인다 하면 얼른 몸을 빼가지고 밖에서 보는 것이 제일 좋다. 목요일은. 그 당시 제가 만일에 이런 종목이 월요일이나 화요일, 수요일 같았으면 이런 모습이 안 나옵니다. 이런 모습이. 그래, 목요일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자주 출마를 하죠. 그래서 제가 월축, 주축을 잘 따져라 자꾸 생각하고 자신의 위치를 자꾸 기억을 해라 하는 게 그런 이유죠. 자, 다음은 현대바이오. 현대바이오는 오늘 좀 우리가 생각했던 의도대로는 됐다고 싶으네요. 시가가 플러스 0.6%. 역시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시간에서 플러스 0.몇 프로니까 뭐 크게 잡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시가부터 1차로 진행을 해도 된다. 진행하고 밀리면 이 구간까지는 잡아주자. 14,000원까지는 이렇게 했는데 역시 시가에서 그냥 바로 쭉 올라갔죠. 예. 왜냐면 시가 낮았으니까. 그래서 시가 그리 중요하다는 겁니다. IA나 테린 포장 같은 거 보면 시가가 4% 정도 뛰었다. IA도 시가가 2.1% 뛰었다. 그 띄운 거하고 보합 근처에서 출발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기분이 틀리죠. 그리고 현대바이오는 오늘 시가 낮은 점이 가장 적절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보면 보세요. 시가에서 바로 그냥 그대로 쭉 올라가는 모습. 쭉 아침 힘이 참 좋았죠. 예, 딱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오늘은 다시 끄고 제가 원했던 모습, 큰 폭으로 상승은 안 해도 옆에 양봉을 하나 만들어 주자라는 그런 의도는 오늘 정확히 통했다고 보네요. 향후가 문제인데 조금 현대바이오는 운빨이 좀 없네요. 보니까 오늘 또 뭐 미사일 뭐 발사했다 하고 뭐 또 난리를 치니까 내일은 일단 모습은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지점에 반등이 온 지점은 정확히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을 잘 기억하고 대응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복귀는 이 정도로 하고요. 내일 종목들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내일 공략 종목을 하기 전에 일단 시장을 둘러볼 필요성은 항시 있죠. 현재로서는 뭐 시장이 지금 뭐 난리도 난리가 아니죠. 지금 이 시간에는 지금 미중 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지금 이 시간에 진행되고 있고, 자, 북한 쪽에는 미사일 쐈고, 지금 뭐 유럽 연합도 브렉시트 때문에 이래저래 말이 많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뭐 전부 다 좀 어글어글합니다. 그죠? 예, 어글어글합니다.
참 어려운 느낌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장입니다. 예측되는 내일 시장이 말이죠. 예측되는 내일 시장이. 자, 그런데 이런 날일수록 트레이더들은 중장기 투자나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오늘 같은 폭락장도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상당히 지금 내일 어느 정도는 손실을 감수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좀 불가피한 상황이죠. 근데 트레이더들은 이렇게 단기 트레이드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런 변동성 있는 장, 트레이드는 변동성을 좋아합니다. 가만히 있는 이런 종목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 트레이더는 반드시 변동성이 있어야 그 변동성을 따먹는 거란 말이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주식도 움직여야 돈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의 가장 끝판왕은 뭡니까? 급등과 급락이죠. 급등과 급락. 그냥 치달리든지 그냥 내리 꽂히든지 그 두 개가 어떤 식으로든 이루어져 줘야 그 변동성의 폭을 따 먹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일이 안 좋은 장이라고 이미 예측이 된 상황에서는 더욱더 많은 기회의 창이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트레이더들은 이런 변동 장세에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리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식을 하다 보면 좋은 날, 굳은 날, 수많은 날들이 있는데 시장이 급나고 무섭고 폭락장이라 해서 엉덩이를 자꾸 빼는 버릇을 하면 절대로 강한 종목하고 싸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 좋다, 무엇이 좀 안 좋다, 뭐 난리가 났단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장이면 자기 머릿속에는 기회네, 그러면 내일 집어 던질 놈들이 많겠구만, 내일 하루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른 날들보다 조금 더 기민하게 내가, 세심하게 내가, 강하게 내가 움직인다면 내일은 평소 때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겠구나 라고 마인드를 갖춰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변동장세에서 트레이딩 마인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에서 급락이 일어나고 이런 폭락이 이런 장세에서 수익을 올리는 끌어올릴 줄 아는 트레이더가 된다면 다른 평범한 장세에서도 충분하게 강한 마인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겁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더에게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트레이더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옵니까? 수익에서 나옵니다. 수익. 돈을 벌어야 자신감이 생기죠. 돈을 잃는데 절대로 자신감이 생길 수가 없어요. 자괴감만 생기죠. 손실이 나면. 근데 내가 시나리오를 짜고 내가 선택한 공략 종목이 그 다음날 내가 예측하고 공부를 했던 자리에서 정확하게 매칭이 되고 파동이 일어나서 1파동, 2파동, 3파동 올라가면서 수익을 짝짝짝 주고 분할 매도로 탁탁탁 챙기면서 고점에서 머리를 탁 틀고 나왔을 때
자신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신감이.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죠. 우리가 만류기종이라 모든 것이 하나로 다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누구나 말은 하기는 쉽지만은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매일 미션 종목 갖고 서로 공부하고 복귀하고 말하고 이런 것은 지금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참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다는 것만 그냥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종목들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 물 건너에서는 테이블에 앉아서 둘이서 치고받고 난리를 피우고 있을 것이고, 우리 위쪽에 저 북쪽에서는 오늘 저녁에 또 뭐 돼지를 잡고 앉아가지고 삼겹살에 뭐 술 한잔 먹고 있겠죠. 자기들은 뭐 이놈도 우리가 미사일 한 방 쐈으니까 뭐 두 방 쐈나요? 또 난리가 났겠구만 하면서. 자, 그래. 여러모로 지금 뭔가 불안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는 가장 강한 놈을 찾아야 됩니다. 강한 놈. 무조건 하고. 제일 강한 놈. 또는 그룹. 또는 키워드. 딱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보통 어떤 이런 악재 시장이나 굉장히 흔들리는 시장에서 손실을 많이 보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어중간한 종목. 재료는 있는데 재료가 강하지를 못하다든지, 기술적 위치에 있는 종목을 또 공략한다든지, 이런 악재 시장에는 어떤 기술적 이런 종목들은 통하지를 않는단 말이죠. 뭐 5일선 뭐 엉덩이 받치고 뭐 11선 받치고 21선 120선 받치고 그런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모든 이런 지표들은 절대 이슈에 이기지를 못해요. 악재에 속절없이 깨지죠. 속절없이.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한 키워드, 가장 강한 놈하고 간결하게 매매를 완전히 압축시켜 딴 종목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딱 그것만 가지고 싸워야 그나마 좀 유리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종목을 설명하기 전에 마침 이런 오늘 같은 폭락장도 일어나고, 그리고 내일도 뭐 어떤 소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썩 좋은 날 같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을 맞이했을 때에 스스로가 어떤 마인드, 어떤 계획, 어떤 생각으로 시장과 마주 앉아야 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레발이를 이렇게 설레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종목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일은 5종목만 딱 정확하게 보시고 다른 종목은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첫 번째 방산주는 쳐다보지 않습니다.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음, 내일도 한진칼우와 대한항공우를 잘 봅니다. 다른 종목 보지 마시고. 오늘은 우리는 뭐 대한항공우는 안 하고 한진칼우만 우리가 이제 공략을 했는데, 음, 오늘과 같은 방식, 한진칼우가 시가가 29.3%, 그게 뭐 점상 시가 아닙니까? 29.8%가 점상이니까 상한가. 이렇게 높이 뛰었을 때 대한항공우는 시가가 16%를 뛰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내일 한진칼우가 과연 오늘 폭락장도 잘 버텨가지고 상해서 안 풀어지고 잘 버텨줬는데, 더군다나 내일은 금요일이고 그러한데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까? 뭐 점상으로 내달리기에는 조금 무리수는 있겠죠. 그러면 한진칼우는 어느 정도의 시가를 형성을 할 겁니다. 그러면 대한항공우는 훨씬 안 좋은 모습이 안 좋은 모습이 돼 있겠죠. 뭐 만일에 한진가루가 뭐 10%나 뭐 8%나 뭐 이렇게 형성이 되면 대한항공우는 마이너스 한 5%나 뭐 이런 식으로까지 갭이 떨어지겠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그 상태에서 보고 한진칼우를 공략하시든지 대한항공우를 공략하시든지 어느 것을 공략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없는데 어차피 내일 하루만 볼 거라면은 먹는 폭으로 보면 하루만 볼 것 같으면 대한항공우가 낫습니다. 왜? 만일 한진칼우가 적정한 시가, 내일 시장이 안 줄 거라 보고 적정한 시가가 잡혔는데 안 죽고 상승을 해가지고 다시 상한가로 간다면, 만일에 8%나 10% 출발해서 상한가라면 20% 먹는다 칩시다. 대한항공우는 마이너스 한 10% 출발하면 먹으면 30%를 40%를 먹죠. 그래서 내일 하루만 생각한다면 대한항공우를 공략하시고, 다음 주를 본다면 내일 어려운 시장 상을 한진칼우가 극복을 한다면 다음 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왜 다음 주까지 볼 수 있느냐 하면 15일 날이 까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남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월요일까지는 볼 수 있다. 월요일까지는 한번 볼 수 있다. 월, 하, 수요일이 15일이군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볼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저희 예측일 뿐입니다. 내일 또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더군다나 내일 금요일이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날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센 놈을 두 놈을 오늘과 비슷한 유형으로 매매를 한다는 전략을 유지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한 팀을 보시고요. 다음은 두 번째 그룹은 PSK입니다. 그리고 내일 되면 PS 홀딩스로 이름이 바뀌고 PSK는 따로 재상장이 됩니다. 인적 분할해서 내일 상장을 하는 종목입니다. 이런 스타일 종목은 대체적으로 두 종목이 같이 움직이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하나가 살면 하나가 죽는다든지, 아니면 하나가 살았다가 죽고 죽은 놈이 올라와서 다시 살고 하는 변동성이 많은 그런 흐름을 연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에 대한 공부는 추후에 제가 뭐 한번 기법 공부를 할 때 여러 가지의 예를 들어가면서
제가 동영상 정리해 놓은 거, 기법 정리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 텐데, 내일은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 주씩만 가지고 이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시장에 관심을 받는지는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PSK와 PSK홀딩스 잘 적어 놓습니다. 다음은 KSP입니다. 상장 유지 결정 났죠. 상패를 모면했습니다. 일단은. 자, 그런데 무조건 상장 유지 결정이 났다고 해서 호재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KSP 차트를 볼까요? 하얗네요. 그죠? 줄여봅시다. 자, 여기서 멈춰 있군요. 여기가 언제입니까? 2016년 11월 달이네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자, 그런데 참 날짜도, 이 날짜가 하필이면 또 내일입니다. 금요일. 금요일이고 시장도 내일 어글어글 하는 그런 금요일 날 또 상장을 하네요. 그죠? 하지만 내일 볼 수가 있다. 내일 평가가격이 1430원입니다. 1430원. 자본 감소로까지 다 했기 때문에 단가가 낮아졌지요. 1430원 요 밑에 여기 되겠네. 여기. 자, 여기서 시가가 결정이 되겠죠. 보면 1430원에서 4290원 사이에 아침에 단일 가격에 의한 매매 방식으로 결정된 최초 가격이 기준가가 된다. 기준가. 즉 이것이 시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내일 1430원이 시가가 될 수도 있고 4290원이 시가가 될 수 있고 1450원, 2000원도 시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시가가 달라지겠죠. 하지만 내일 이 종목은 봐줄 수 있다. 여러 잡다한 종목보다는 지금 우리가 뽑아놓은 종목들은 다들 아무리 내일 시장이 안 좋아도 내일 뭐 빅텍이나 뭐 방산주들이 난리를 치고 트럼프가 방구를 끼고 설사를 하고 시진핑가 독감약을 먹고 들어눕더라도 이 한 그룹, 이 두 그룹, 이 세 그룹만 하다. 그래서 어려운 장일수록 종목들을 더욱더 압축을 시켜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내일 이 5종목 정신을 집중해서 모든 흐름을 잘 추적을 해보도록 합니다.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자면 이 세 계단은 어느 것도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없을 만큼 나름대로의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개 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시가 흐름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이 컨트롤이 가능한 종목에만 집중을 딱 하나만 하십시오. 본인이 컨트롤이 가능한 거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하지 마시고. 왜? 내일 금요일이고 내일 여러모로 그냥 시장이 혼란스러운 장이고 그냥 시끄럽다. 시장이 시끄럽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승부를 딱 본다. 내가 컨트롤이 가능한 종목이에요. 제 말 또 아시겠죠? 오늘 종목 도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생각이 제가 좀 많았는데요. 제 생각대로 내일 대줄지 안 대줄지는 저도 신이 아닌 이상 어찌 알겠습니까? 하지만 내일 한번 지켜봅시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수 흐름 잘 체크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고 아무리 좋은 호재라도 지수가 꼬꾸라지면 절대로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거는 잘 기억을 하시고 지수 흐름 잘 보고 더 이상 또 다른 악재가 나오는지 오늘 뭐 마이너스 3%대까지 지수 한 급락을 했으니까 뭐 한 방 맞았는데 내일 또 설마 한 방 맞겠나 이런 아니란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 또 무슨 악재가 나올 줄 모르니까 항시 지수를 딱 신경 쓰시면서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내일을 불금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코피 흘리면서 집에 가느냐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집중력에 달려 있습니다. 한진카루, 대한항공우, PSK, PSK홀딩스, KSP 지금 저녁 10시 46분입니다. 1시 반 9시 장 시작 10시간 하고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매매 임해야 됩니다. 초보분들도 느긋하게 하지 마시고요. 초보분들은 반드시 이런 종목들은 한 주를 가지고도 반드시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자, 내일 화이팅 한번 해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다들 수고도 하셨습니다.